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쉬시지도 못하고. 네. 올라오다 나니까 아카시아 꽃이 진짜 아주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카시아 꽃이 엄청. 서울은요? 서울이 항상 빨라요. 서울이 북쪽인데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좋은 곳이니까 빨리 들어왔다가 오늘은 그 이제 약사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을 뭐 이렇게 새로운 것을 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계속되는 일이지만은 약국에 참 다양한 환자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그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참 계속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참 우리가 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이분들의 발병의 원인들 중에는 정말 먹는 것하고 너무나 관련이 크구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유전적 소인으로 이렇게 된 경우보다는 생활에서 이 병이 나고 또 그것이 또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병이 더 악화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막 공개적으로 치료 방법이 잘못됐다. 또 특히 뭐 약을 먹는 걸 잘못됐다. 현대의학을 꼭 폄하하지 않더라도 이제 너무 그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이렇게 질병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질병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회복이 아니라 악화가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 소인이라든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어쩔 수 없는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자기가 선택한 무지에 의해서 자기 생명이라든가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지 되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결국은 먹는 것들이잖아요. 전에도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약국에 가끔가다 요즘에는요, 이제 우리 사람 말고요. 가축, 동물약품 취급하는 약사님들도 계시죠. 이게 보면은 동물약품의 수요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 사람약이잖아요. 사람약인데 질환이 우리랑 똑같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저녁 때 와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패치제 이런 거 좀 하나만 어떻게 좀 구할 수 없느냐 이래. 그 처방전을 갖고 오시면 드리는 거고 그냥은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패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질환이 있을 때 병원의 진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왜 사용하시다 떨어지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 강아지한테 집에 있는 왜 그 사람들이 저기 동물들을 어떻게 출산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우리 애기가 우리 새끼가 아파서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새끼라 그래서 나는 또 누구인 줄 알았더 젊은 사람인 줄 알았다가 가만 들어보면 애완용 동물들인데 그 동물들한테 이렇게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외로 많이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처럼 먹으면 사람병 걸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 사람처럼 먹으면 미국 사람병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지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물들이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동물들 이렇게 시골에서 기를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 똥을 먹고 막 이러는 거를 쳐다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물들은 그게 자기 살기 위한 아주 그쵸.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뱃속에서 나왔는
사람의 뱃속에서 나오고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효소를 자기가 보충받지 않으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의 인분을 먹고 또 그 풀을 그냥 이렇게 강아지가 풀 뜯어 먹는 거 보셨어요? 예, 강아지가 풀 뜯어 먹고 이러면서 어떤 부족한 효소도 채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병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예방도 하고 이랬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사람이 먹는 거랑 똑같이 갖다 줘버리고 또 사료 뭐 이렇게 줘가면서 병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병이 찾아오게 되는 그걸 보면서 뭐 구구절절히 뭐 왜 걔네들이 그런 거 생겼을까 하고 뭐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사람병에 걸리는 것은 그냥 원인은 자명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무지에 의해서 자기 건강과 또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특히 일선에서 우리 약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몇 년 뒤에는 뭐 우리 약사 직업이 없어진다면요. 약사 직업이 없어질 서열 몇 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 업무 자체가 너무 단순화돼 가고 있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될 약사님들의 입지가 자꾸 이렇게 축소돼 가는 것도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진실이 호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단답형으로 뭐에는 뭐가 좋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지 원리라든가 논리가 없는 건강법들을 막 주장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책임이 우리 약사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핵심 역할은 우리 푸드파마 약사님들의 몫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을 참 많이 봐요. 작년에 이제 이 대학을 입학을 한 여학생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이.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나갔는데 못 마시는 술을 마신 거예요. 막 먹였겠죠, 선배들이. 그리고 처음 마시는 술에 그냥 양이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걸 이기지 못하고 집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넉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애가 못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게 했고 병원에서는 이 병의 원인을 다른 데로 본 거예요. 다른 쪽에 물론 거기에도 원인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른 문제점으로 보고 근육이 뭐 이렇게 이제 소실되어가는 어떤 뭐 이런 질환으로 판단을 하고 그 아이한테 처방을 한 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했더라고요. 스테로이드제를 최종적으로 몇 알까지 먹였냐면 40알까지 먹였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학교는 뭐 그날 이후로는 학교를 못 나간 건 당연한 거고 지금도 밥을 먹다가 2번 정도는 이렇게 쉬었다가 밥을 먹다가 조금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활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또 뭐고요? 이게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이 매너가 시골 살더라니까 매너가 없어.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또 어떤 분은 이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여성분인데 이분이 일을 너무 많이 서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툭 하면 가서 진통제 사 드시고 이런 심으로 버텨가면서 이제 생활하시던 분이 계셔요. 나이가 56년생이니까 이제 올해 60이죠. 60 되신 분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최고 스테로이드제를 몇 알까지 드셨냐면 80알까지 드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의 주증상은 뭐냐면 똑같아요. 근육 소실증이에요.
근육이 이제 소실되어 가고 약을 계속 진통제를 먹고 이렇게 가면서 위장이 이미 병원에 가기 전에 위장이 대부분이 다 망가진 상태죠. 그런 상태로 가서 이제 병원에서 또 스테로이드제 처방받고 진통 소염제 처방받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음식물을 하나라도 삼킬 수가 없잖아요. 음식물 먹을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상태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리고 있는데 이분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은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 없는 돈을 이제 치료비를 만들려고 집을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 400~500만 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이런 제품이라든가 그냥 단순하게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래 판단해갖고 단백질 보충제 써주고 또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다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해서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 약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싸니까 전부 다 알만한 그런 약들, 그런 것들이에요, 보충제. 그 제품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을 사가지고 월 돈을 들였던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집을 줄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저히 몸은 안 살아나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갖고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나니까 우선 육체적인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로화되어 있고, 자기가,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자멸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사람이 이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다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제가 첫 번째 조치한 거는 어떠한 보충제도, 어떠한 보충제도 다 먹지 마라, 일단.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전복죽이고 이거 써가지고, 그거 며칠이라도 그거부터 좀 먹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죽을 쓸 힘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만들어 주기로 하고, 우리 환원당이니, 우리 이런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되고 보양죽을 써가지고, 보양죽의 내용은, 이제, 타락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타락죽. 옛날에 임금님만 드셨던 건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고개를 끄덕해요? 타락죽. 그래, 타락죽인데, 타락죽은 그냥 그 쌀을 갈아가지고 쌀을 우유로 죽을 쓰는 거예요. 우유죽이죠. 그래서 쌀을 넣어가지고 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옛날에 그 임금님들이 그 식욕을 잃고 위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력이 떨어졌을 때 썼던 죽이라고 알려져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부작용 없이 애용해왔던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타락죽을 그대로 쓴다는 거는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넣냐면 바나나를 더 넣습니다. 바나나를 더 넣어서 같이 삶아서 그 다음에 조청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죠.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한 주 죽으니까 막 전화가 난리가 나서 이거 갖고서 어떻게 고치느냐고 저에 대해서 포기하신 건 아니냐고 다른 데서는 막 그냥 이만큼 막 하고 이래야지 치료가 된다 그러는데 저에 대해서 그냥 인사치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보이더라고요. 저녁 때 밤에 10시에도 전화 오고 11시에도 전화 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기다려봐라. 내가 때가 되면 보충제도 권해드릴 거고 다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3개월을 끌고 오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타락죽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낙지도 집어넣고 이제 또 전복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서 단백질도 공급하고 요즘에는 이제 효모제까지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 나니까 몸이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식욕이 조금 생겨난다. 그래서 식욕 생겨나는 대로 식사를 더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좀 희망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선 가장 핵심적인 걸 다루고 영양 흡수, 소화 흡수만 도와줬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야 될 사람을 너무나 그냥 심하게 다루면서 약물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스테로이드제를 80알을 먹이고 또 진통소염제를 먹여놨으니 그 위가 어떻게 견뎌. 그러면서 그냥 가서 상담하는 데마다 이거 완전히 막 그냥 나 고쳐달라. 어떻게든지 내가 다 하겠다 이러니까 그냥 옳다구나 됐다 하고서 거기다가 뭐 400만 원, 500만 원 처방하고 뭐 이래니까 그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는 치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아까 여학생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미 학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2학기 때 정도쯤이면 학교 복학하지 않을까.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장 살려주고 그다음에 영양 흡수하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하나하나 필요한 영양물질을 더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전부 약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약이 이제 꼭 필요할 땐 필요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또 대구에 계신 분인데 학생이 26살 26살이면 이제 저희 아이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상담하다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 57년생이 오면 정이 더 가. 성이 한시가 오면 또 정이 더 가고. 그렇듯이 이제 여기가 우리 아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이 아이가 자폐아예요. 예, 자폐아인데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이 아이 어렸을 때 자폐는 그런 대로 부모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자폐는 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냥 이 아이는 틈만 나면 먹고 그냥 계속 끊임없이 먹어야지. 예. 그래 먹는데 뭐를 먹느냐 하면 이 과자. 예. 과자를 끊임없이 과자 먹고 뭐 그게 떨어지게 되면 애가 얼마나 폭력성으로 변하는지 이 야구 방망이를 막 휘두르고 이 상을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다 과자를 절대 떨어뜨릴 수가 없대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었는 날 이제 이거를 과자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새벽 2시 뭐 이래 정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방에 애가 밤에 자다가도 막 뛰어들어오니까 밤에 잠을 잘 때는 이게 문을 걸고 자나 봐요. 걸고 자는데 문을 부시고 막 그냥 야구방망이로 어디서 찾아왔는지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오고 막 그냥 부모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등치는 뭐 엄청나게 크고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과자나 이런 것들 칼로리 위주의 음식을 먹다 나면 이 칼로리 중심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스낵이나 이제 과자류나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 이제 칼로리 중심의 음식들, 영양가가 없는 칼로리 중심의 그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면 왜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장 호르몬이 과잉으로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돼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것을 그 아이들 성장 목적으로 할 때 이렇게 별도로 제재로 나와서 성장 호르몬을 쓰기도 해요. 그런 제품도 나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이상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더라? 과잉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호르몬이 이제 과잉적으로 이제 자꾸 분비가 돼서 나오게 되면 그 아이가 이제 폭력성이 이제 더 강해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이제 독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독성이 나타나는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독성들의 대부분들은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후리 라디칼 이런 독성들이 나타나죠. 그 독성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HE라고 하는 당화 체종 산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쓰일 거 쓰이고 찌꺼기가 남는 거, 요거를 AGE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AGE1 형태로 해갖고 우리 성장 보조제로 나와서 쓰기도 하지만은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찌꺼기로 남아서 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제 그 질병이 아주 대표적인 원인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이라든가 그 혈액에 남아도는 당, 그거하고 단백질하고 만나서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갈색 물질이라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어떤 찌꺼기들이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강력한 이제 발암 물질로도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서 당뇨를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리포푸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음식의 중독성도 나타나고 그 영양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톡시 헝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딱 들어오면 얘를 우리 몸 안에서 일단은 이 당을 받아들이는 작업이 진행되잖아요. 요거에 무슨 작용이죠? 동화작용, 그렇죠? 아나볼릭 포스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게 다 우리가 음식 섭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 몸속에서 쭉 사용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갖고서 이제 그 물질이 들어온 것을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카타볼릭 포스 그 이화작용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 요게 이제 우리 이 당이 우리 몸에서 축적이 돼서 모집하는 단계라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동화작용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를 하느냐 하면 이화작용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신체 보수 시간입니다. 신체를 요때 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신체를 보수할 여력이 없이 이화작용을 갖지 않고 바로 이 시점에서 다시 음식을 먹어버리려고 시도를 하게 돼버리면 요게 요때 음식을 찾는 사람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톡시 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몸 안에 독소가 잔뜩 들어와 가지고 그 세포의 입장에서는 전혀 영양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또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톡시형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먹고 떨어지면 또 먹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도를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유발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라든가 아니면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대표적인 톡시형거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당뇨죠. 예, 당뇨라는 게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결국은 그 세포가 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세포의 입장에서 또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 끊임없는 이걸 톡시형거라 그랬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동화작용이 끝이 나면 음식을 섭취가 끝나면 요 시간 동안 이화작용이 진행되고 이화작용이 진행된다는 말은 우리 몸에 디톡스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이게 바로 디톡스 시간인데 이 디톡스가 진행되지를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음식을 먹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아이는 끊임없이 그냥 과자 먹어야 되고 과자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나면 또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톡시헝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추루헝거. 진짜 배고픈 거. 진짜 배고픈 거죠. 진짜 배고픈 건 바로 이게 이제 꺾이는, 이제 이게 다 떨어져서 요 단계에서
요 단계쯤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당화 신생 과정,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저장돼 있는 뭐 단백질이 됐든 지방이 됐든 뭔가를 끄집어내서 다시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당화 신생 작용이 여기서 서서히 시작할 무렵 요때쯤 돼서 배가 고프다고 이제 우리한테 신호가 오는 요런 사람들이 사실은 투루한 거죠. 투루한 건데 톡시한 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음식물을 요구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으려 그러면, 오래 살고 질병이 없으려 그러면 바로 이 카타볼릭 포스, 이화 작용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려 그러면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원료가 뭐냐면 칼로리가 아니고 뭐죠? 칼로리가 아니고 집약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있는 영양소, 미네랄이라든가 파이토케미칼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영양소가 이제 영양소인데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칼로리를 가진 것과 대비를 시키자면 요거는 마이크로 뉴트리엔트죠. 그죠? 마이크로 뉴트리엔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칼로리 중심의 음식 섭취를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치킨하고 밀가루의 공통점은 뭘까요? 치킨하고 밀가루의 공통점 맛있다. 맛있다. 예. 칼로리는 높고 마이크로 뉴트리엔트가 없다는 거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뉴트리엔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라는 것이 우리가 맨날 우리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이제 새로 쓰는 영양학이죠. 말하자면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한 아미노산들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식물들이 갖고 있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류, 뭐 라이코펜이 어떻고 뭐가 어쩌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접근을 해줘야만이 이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처방을 한 것은 뭐냐면 우선 어떠한 질환이라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질병이 없으려면 이 시간이 많아야 돼. 이 시간이 많아야 되고 이 시간은 줄어야 되고 칼로리보다는 마이크로 뉴트리엔트가 주가 돼야. 그러니까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라는 건 뭐냐면 밀도 있는 영양소. 이거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걔네들이 많은 물질 대사를 일으켜줘야만이 몸 안에 디톡스도 되고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처방을 한 거는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무슨 질환이라도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그 면역 기능이라든가 모든 걸 살릴 때 가장 핵심되는 자리는 뭐라 그랬죠? 장이라 그랬잖아요. 일단은 소장을 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소장과 그다음에 우리 몸을 또 살리는데 가장 주역이 누구예요? 프로바이오틱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소장을 일단 살리는 것은 기본 베이스를 일단 깔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양 흡수 문제에 대해서 일단 기본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을 한 거는 환원당을 처방했어요. 우리 이 과일당이죠. 환원당. 이 과일당은요, 이 자폐뿐만 아니고 파킨슨이 됐던 치매가 됐던 하다못해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됐던 머리와 관련된 질환을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본으로 먼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과일땅을 떠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환원땅이라는 표현보다도 그냥 우리 편안하게 과일땅이라고 그냥 하자고요. 예, 과일땅을 이게 과일땅의 이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 당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하고 연관지어서 강조를 하려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님들이 참 잘 알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혈당에 떨어지면 저혈당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죠. 저혈당에 떨어진 사람을 한참 동안 몇 분이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돼? 어디가 망가져요? 머리가 완전히 이제 뇌세포가 다 파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머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당이니까 그 머리에 영양을 듬뿍 주려고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잘 들어가는 형태의 당이 필요한데 그 A급 머리가 잘 사용하는 당 중에 하나가 과일을 삶았을 때 만들어지는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들이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니 바나나니 하는 것에 국한시킬 필요 없이 손님하고 상담할 때 그냥 과일땅이라는 말로 풀고 내가 만들어줄 때는 우리 방식대로 만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님들한테는 집에 있는 어떠한 과일이라도 좋으니까 과일들을 전부 다 푹 삶아서 거기에 뭐 영양분 뭐 몇 개 영양소 열에 약한 거 파괴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푹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을 특히 저녁 시간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면서 과일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이 과일땅을 이제 먹게 만드는데 그래도 그 중에 머리 쪽에 을 위해서 쓰는 그 당 중에서 좀 괜찮은 거가 사과도 좋지만 바나나 양이 조금 더 늘어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그래서 과일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까지 줄까요? 조청까지 섞어서. 그러면은 얘한테 기대가 되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기대 사항이 있어요. 과일땅과 조청을 섞은 것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기대가 되는 기대 효과 첫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머리가 가장 관대하게 BBB 뇌 관문이 가장 관대하게 문을 열어주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당이기 때문에 이 과일땅을 많이 먹게 되면 머리 쪽으로 영양분이 과일땅이 듬뿍 들어가서 머리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 특히 집중력, 그 다음에 우리 임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좋은 거는 깊은 수면, 숙면, 이런 것들.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람들도 기본으로 이거를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이런 과일땅이라든가 이런 당을 충분히 공급을 이렇게 했더니, 머리의 노화 속도가 굉장히 지연되더라 하는 것은 쉽게 논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과일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곡식에서 나오는 당을 더 첨가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뇌 건강을 어떻게 이렇게 썼지? 뇌 건강에, 두뇌 건강에 좋다. 그래서 기억력, 숙면, 불면증 환자들도 기본으로 써야 되는데, 불면증 환자도 이 과일땅 중에서 바나나 양이 좀 더 늘어나면 더 좋아요. 왜 그렇죠? 세로토닌, 그렇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숙면에 세로토닌이 저녁 때 뭘로 바뀌어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을 도움 주고 낮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 체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되는 사항이 뭐죠? 장 안에 여러 가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에 그래서 장이 이거를 과일땅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배변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장 안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행복감, 우울감, 자신감 회복, 우울증 뭐 이런 쪽에 굉장히 기대 효과가 있는 처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 자료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정신강박증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머리 쪽에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 얘기하는 LGS 증후군이라든가 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지면 머리도 건강해진다. 예, 그리고 장이 건강해지면 세로토닌 분비도 잘 되고 멜라토닌으로 전환율이 높아지니까 숙면도 되고 사람들의 신체 리듬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과일당과 조청을 섞어서 뇌 건강, 장 건강을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 세 번째 기대 효과는 우리 얘기 많이 하는 해독이죠. 디톡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흡수가 돼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건강 좋아지고 장에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여기에 좋은 먹이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렁각시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밀렸던 일들이라든가 지저분한 모든 이런 것들을 해독시켜버려서 대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한 달 정도만 꾸준히 먹어도 이렇게 피부 톤이 바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일단 가장 기본 처방을 과일당과 조청으로 여기다 했어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명죽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생명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거기에는 칼로리 개념에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도 들어있지만은 이 마크로 뉴트리엔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체적으로 화식이 아니라 생식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라서 천연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천연 단백질이 왜 머리에 좋으냐고 했더니 우리 박석화 원장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면 뜨거운 밥을 개한테 주면 어떻게 된대요? 이빨도 빠지고 미쳐버린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머리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생식을 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 머리 쪽에 건강이 망가진 사람들한테는 생식의 개념이 매우 중요한데, 너무 재밌는 거가 장르수 증후군을 해결하는데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생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식을 처방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과일 땅에다가 이제 생식을 이제 생식, 우리 여기다 이제 1번 처방이 얘잖아요. 2번 처방은, 생명죽 처방해야 되잖아요. 생명죽 처방을 하는데 이 생식의 문제를, 생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면 좋은데 또 사실은 생식을 먹으면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 오행의 원리로 따져서 이 생식이 갖고 있는 그 기운을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 음식으로 이 파래 된장국 같은 것을 같이 끓여서 먹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파래 된장국 같은 걸 끓여서 먹게 만드는데 요 파래를 이 과일 땅에다가 과일 땅을 만들 때도 파래를 누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습니다. 과일 땅을 이제 과일 땅 같은 거 뭐 사과 바나나니 뭐 이런 거 끓여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쫙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독 주스에 저 그거 해먹었어요, 해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랑 차별성을 시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우리 이제 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여러 가지
우리 신경 조절을 위해서도 마그네슘이 필요하죠. 근데 파래에는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게 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엽산. 그렇죠? 엽산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바다 출신이니까 각종 미네랄이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수준을 맞춰준다는 의미에서 과일 땅에다가 파래를 조금 집어넣어서 이제 끓이라 그랬는데, 파래는 이 폴레이트, 그러니까 엽산 같은 경우가 열에 조금 약해서, 처음서부터 그냥 같이 넣고 끓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과일 땅을 먼저 쭉 끓이서, 이제 강한 불로 한번 끓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불을 줄여서 약한 불로 이렇게 지글지글 해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쭉 끓이다가 그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파래를 몇 장 집어넣고 그냥 젓가락으로 시시시 젓다가 불 끄고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고서 살짝만 끓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래는 이제 성분 때문에 먹는 거니까 파래를 너무 많이 넣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 입맛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익산 이런 개념으로 손님을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생명죽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의 기능을 이런 것들을 흡수도 도와주고 조금 더 그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미강액 이걸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처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만 처방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있었을 때,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대구에 계신 부모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아주 남편분도 그렇고 얼마나 점잖으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궁금하죠.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두 분이 막 그냥 절을 붙잡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절이라도 할 태세로 아이가 과자 먹는 것을 전부 중단을 했다 이러는 거예요. 과자를 안 찾는다 이래. 안 찾고 그냥 이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전서부터도 이렇게 저는 이걸 안 먹을까봐 걱정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주 이거를 굉장히 잘 먹고 그다음에 이걸 먹으면서 과자를 찾지를 않고 그래가지고 애들 봐주는 보호소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전에는 거기서도 이 아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우리 아이가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정도로 와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와서 또 좋아하는 거예요. 뭐냐면 살이 빠졌다. 살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서 지금 이제 거진 한 반년 정도 지났어요. 했는데 제가 오늘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너무 미남이고 너무 잘생겼어. 근데 처음에 사진은 그냥 완전히 이런 애가 100kg가 넘는 애가 그냥 얼마나 무서웠겠어. 근데 그 6개월 사이에 키로 수가 한 20kg는 더 빠졌나 봐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아주 모양도 반듯반듯하게 나온 게 그렇게 애가 순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하얗게 돌아오고 애들이 얼굴이 까매진다는 것은 이 몸 안에 독성이 쌓인 거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그렇게 투명해지고 맑아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강액에다 뭐를 더 첨가를 해주고 있느냐면은 우리 이제 엽록소 제품에다가 식초까지 더 곁들여서 이제 머리 쪽이라든가 이럴 때는 비타민 C가 이제 우리가 머리 쪽이 제일 관대한 애 중에 하나가 당 성분하고 비타민 C가 머리 쪽에 뇌관문을 뚫고 들어가는 데는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주기 위해서 보리새싹하고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시리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기 바로 직전에는 주로 이 가슴을 엄청나게 자기 가슴을 친대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부모님이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난폭하게 변해서 할 거를 알면서도 지 가슴이 제가 얼마나 아프면 저게 가슴을 치겠나.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에, 당신들 생각에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여기 화가 폭발을 해서 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톡시 헝거 증상이, 그러니까 우리 독성이 많이 나타났을 때 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연화 곤란, 그러니까 여기 이 음식물이 식도를 넘어가려 그럴 때 이 수축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가슴에 급격한 통증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톡시,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어 발음이 나빠갖고 그냥 스펠링만 써드릴게요. 외우지도 못해. 그래서 요 증상을 에소파 ASM 증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증상이라는 증상이 우리 몸 안에 독성이 많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게 영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 있는데 이 증상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비정상적인 식도 수축으로 일어나는 가슴 통증 이렇게 돼 있어요. 비정상적인 식도 수축으로 일어나는 가슴 통증을 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증상이 일어나서 가슴을 막 들이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얘기 나온 김에 이제 그 톡시 헝거 증상이 나타날 때,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몽롱하다. 그죠? 몽롱함. 우리 보통 사람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몽롱하다라는 증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허기를 느끼는 거죠, 자꾸. 그리고 거꾸로 체하기도 자주 한다. 그러니까 체한 게 아니라 여기가 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더부룩하다, 오목가슴이 뭉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위장병도 아니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위장병이 여기 아무런 흠집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맨날 여기가 이 오목가슴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톡시 헝거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톡시 헝거 증상 중에 하나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폭해진다는 거고,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네? 네, 탄수화물 중독에서도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요. 톡시 헝거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증상들. 그리고 또 복부의 경련을 자주 호소한다. 예.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 우리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증상이 오지 않고 여기 카타볼리포스 이화작용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때가 돼서 다시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런 어떤 커브를 갖고 가는 사람이 가장 정직한 사람인데, 요게 추루 헝거의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게 몸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타액이 분비가 많이 돼서 이 침에서 타액 분비가 많이 되고 식욕이 증강이 되고 아까처럼 식도가 연축되는 거 없이 식도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고요. 미각이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하게 바뀐다. 그래서 음식물들을 육식 같은 것들을 줄이고 채식 위주의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미각이 굉장히 살아나서 이제 딱 맛만 봐도 이게 내 몸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건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것까지 구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뭐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뛰어나면 더 가면 젓가락이 탁 가다가
이렇게 젓가락 상태에서도 뭐 딱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가 들어오면. 먹는 횟수나 시간 같은 건 어떻게? 이거 하루 3번 먹게 했는데, 저기, 마지막에 여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바깥에를 많이 나가는 학생이 되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호소에 이래서 이렇게 주스처럼 조금 이렇게 묽게 만들어가지고 주스 타입으로 얘를 갖고 다니면서도 지가 갈증이 나면 수시로도 이렇게 먹게까지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미강액 하고 여기에 더 이제 제가 추가로 지금 처방을 하면서 얘하고 얘를 아예 거기다가 다 섞어갖고 이렇게 한 병 만들어서 수시로 먹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양순해졌는지 모른다고 이제 조금만 뭐라고 하면 말을 탁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라고 이제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아이가 바뀌고 있고 한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람된 일을 하고 저는 얘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면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사회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성이 확보가 되면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라든가 거기서 안도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방법으로는 가능하더라 하는 거죠. 선생님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셨습니까? 예, 대면을 했죠.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그 아이는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그냥 상담 딱 상태 보고 그냥 내보냈는데 우리 약국을 바깥에 안에 막 들고 뛰어갔다가 왔다가 다 부셔놓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긴 않는데 그냥 정신없이 막 왔다가 이러고 있다가 또 뛰어갔다가 또 정신이 없었어. 예, 그랬는데 이제 부모가 먹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모가 먹였는데 의외로 잘 먹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아주 극적인 반전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몸에 이 독이 쌓였을 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프를 찾아갖고 온 거죠. 혹시 저기에서 그 간질도 해당합니까? 간질도 처방은 똑같습니다. 이 간질은 제가 전에 어디서 얘기 한번 드렸는데 간질의 슬픈 추억 중에 하나가 이 과일땅을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냥 저는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적게 먹여야 우리 몸에 독소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한테 적게 먹게 하라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적게 먹이라고 그러고 밥을 가급적이면 한 3일 정도는 이 탄수화물 공급을 중단시키고 요거를 소량씩 금식을 시키고 싶은데 금식은 시킬 수가 없으니까 요거라도 조금씩 먹여라 이렇게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틀차 되는 날 아주 막 엄청난 간질을 한 거예요. 대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약으로 컨트롤이 잘 됐는데 청주에 있는 교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교장 선생님 아들인데 그 부부도 얼마나 점잖고 학자, 정말 그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이제 방법을 찾은 것 같다 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상담을 할 때 지금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더니 어쨌든 약으로 이게 애가 이렇게 발작하고 이러는 것다가 이렇게 컨트롤 해 왔는데 제가 먹는 것을 이렇게 확 줄여놓는 바람에 그날 밤에 그 이틀차 되는 날 너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크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점잖은 사람들이 이제 전화로 화를 내는데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아서 그분들하고 인연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한 달이고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생각이 버뜩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은 쓰지 말아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머리 쪽에 이 당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은 한없이 먹어도 내 몸에 해를 안 끼치는. 그러니까 살 빼는 것도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을 한없이 먹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체중이 빠져나가고 해독이 돼야 되지, 이거를 그냥 굶겨서 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무지막지했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초창기 때 그랬어요. 한 3년 전인가 뭐 그때 제가 그런 실수를 한번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간질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나 잘 먹게 만들어야 돼요. 예, 잘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당이 충분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아주 머리가 편안해해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 생명주의 거진 완벽하니까, 이제 밥도 필요하면 먹으라 그랬는데, 밥의 양이 많이 줄고, 이거 위주로 아이가 잘 먹는다 그래서 너무,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이죠.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약국에 또 많이 오는 암 환자들 빼놓고 많이 오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골수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야. 골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백혈병은 아니지만 백혈병 전 단계, 그러니까 전부 다 일종의 다 거기도 암, 이제 우리 혈액암으로 이제 보는 그런 계열들인데, 골수 이형성 증후군 뭐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또 치료가 잘 되면서 그분들이 환자를 또 소개하고 그러다 나니까 그 환자층이 제법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약국에 이 암 환자를 재놓고 나서 이 층을 많이 이루고 이제 자꾸 이렇게 두터워져 가고 있는 층이 파킨슨 환자. 파킨슨 환자나 이거는 지금 여기 설명한 거에 준해서 간질이라든가 치매라든가 ADHD 증후군이라든가 자폐라든가 이거는 여기에 준해서 문제를 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다듬는다 그런다면은 이제 같은 어떤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생명죽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뭐 첨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그 어떤 환자가 보이는 특성에 따라서 우리 오행에 맞춰가지고요. 오행에 맞춰서 얘가 폭력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폭력적인 게 아니라 비관적이다든가 뭐 어떤 이렇게 상태가 틀리잖아요. 그거일 때 생식의 이걸 선택하는 곡식의 종류를 조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열이 차고 이제 힘들어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위의 열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뭐 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쓴다든가 팥이라든가 이런 걸 쓴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장이 약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쪽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신장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검정콩 쪽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제 신맛이 나는 대표적인 곡식은 팥이고요. 그 다음에 쓴맛이 나는 것은 수수. 그 다음에 떫은 맛이 나는 것은 옥수수. 단맛이 나는 것은 기장. 매운맛이 나는 것은 현미. 짠맛은 검정콩. 네. 요렇게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요. 이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에는요, 팥을 갖다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거나 시쭉시쭉 혼자서 잘 웃는 자폐야. 요거는 수수.
그거는 심장과 소장의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아이도 심소장의 열이라고 봐서, 이제 사실은 여기 조청을 이제 저는 여기 이 곡식을 갖고 건들 수가 지금 없어서 이 조청을 여기 섞어서 먹는 조청을, 수수조청하고 제가 이제 요거는 아직까지 제가 저 푸드파마에 공식적으로 이 제품이 없어서요. 그냥 괴산에서 재래식으로 만들고 있는 엿을 만들고 있는 집에다 부탁을 해서 이제 수수조청, 그다음에 뭐 현미조청, 또 이제 뭐 약숙이라든가 이렇게 재료들 몇 가지 집어넣어서 그걸로 만든 조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조청을 호박조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박조청이나 현미조청은 지금 한농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 수수조청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서 제가 거기다 별도로 부탁을 해갖고 만들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냥 뭐 웬만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고 웬만하면 가슴에 화가 찬 사람이 많아서 써보다 나니까는 수수조청이 쓸 용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조청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이야기라든가 뭐 그 커튼만 보면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콩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울하고 이렇게 비관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소음인들 비슷하게 보이는 여기는 폐대장의 문제라고 보고 현미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심한 폭력적인 경우에는 옥수수를 쓰면 되는데 제가 옥수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옥수수로도 이제 엿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충을 할까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MC 스퀘어는 우리 우주의 원리를 하나로 표시한 거죠. 이는 MC 스퀘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물질로 바꿀 수 있고,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것이 크면 보이지 않는 것이 적은 거고, 보이는 것이 적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크죠. 그래서 전체는 항상 변하지가 않죠. 이게 전체는 태극인데, 모양이 나타나 있는 거는 하나는 드러난 것,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 것.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서 항상 연관관계를 갖고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표시를 할 때 이는 MC 스퀘어 이렇게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건강의 공식은 뭘까요? 건강의 공식은 H는 요거 헬스는 요 N은 뉴트리엔트인데 무슨 뉴트리엔트예요? 마이크로 뉴트리엔트. 요거는 칼로리. 그래서 칼로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다음에 마이크로 뉴트리엔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하고 질병이 예방된다는 거예요. 얘가 커지면 커지고, 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건강의 숫자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H는 NC, N은 여기서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를 뜻합니다. 좋죠? 네? 이 풍요한 시대의 건강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지금 가난하다면은 이 공식이 한번 가난하다 그러면요? 예. 지금 안 가려면
지금은 그렇게 현대는 많지만은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칼로리가 풍부하다고 했었어도요. 사실은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를 충분히 갖고 있는 음식군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망가지질 않고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망가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의 대부분들은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거는 마크로 뉴트리엔트는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 얘네들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뉴트리엔트 자기 욕할 줄 알고 얘가 잘 안 나오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칼로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뭘까요? 두 번째 특징.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마크로 뉴트리엔트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뉴트리엔트의 특징은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시는 분이 어디 있어? 나는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칼로리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이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는. 마크로 뉴트리엔트는 스스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뉴트리엔트가 있어야 비로소 얘도 움직이죠. 예, 움직이죠. 근데 마크로 뉴트리엔트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우리 있으니까,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들어와서 어차피 이 신진 대사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을 적용하자면 그러니까 세포 부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DNA를 활성화한다. 손상된 DNA를 치료한다. 복구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면역력이라든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뉴트리엔트를 늘리는, 그러니까 영양 밀도가 굉장히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핵심적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 자료에서 보면은요, 칼로리를 제한을 하면은요, 이제 우리 성장 호르몬, IGF, 이게 칼로리를 제한하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갖고 성장이 애들이 제대로 안 된대요.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칼로리를 제한해도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경우에는 IGF 그러니까 칼로리를 떨어뜨리면 동물의 경우는 성장 호르몬 나오는 게 같이 떨어져서 애가 크질 못하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변화가 없다. 이런 거고,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흡수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요거는 미국하고 중국 자료를 보면은, 나와 있는 자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동물성 단백질과 암이 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이 될수록 암은 더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암 환자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는데,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이 어떤 이런 우리 요법대로 이제 과일당 주고 복합당 주고 그다음에 엽록소 제품들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봤더니 그걸로 치료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응을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도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 이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항암제를 쓰더라고요. 그래 항암제를 써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항암제를 써니까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해. 그래서 그 혈액 수치가 막 들이 다 다운되고 막 그래 되니까는 결국은 항암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우리 방법대로 적용을 시켰더니 아주 그냥 병원의 방법을 그냥 아주 완악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회복이 싹 돼버리는 이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넣어주신 분이 있어요. 요 김진이라는 분인데 광명의 김진입니다. 남자예요. 김진입니다. 오늘 혈액 검사 결과, 이분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저한테 초창기서부터 쫙 지금 다 이렇게 화일업이 돼 있는데 철분 수치 10.7, 백혈구 수치 2360, 호중구 830, 혈소판 23만 5천, 혈당 95, 철분 누적 수치 70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조혈모 세포 이식 일정은 추후 새로 잡기로 하고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저랑 이분을 만난 지는 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우리 방법을 정말 열심히 소생술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냥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자기가 생활하는데 정말 컨디션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혈액 수치가 변화가 안 일어나고 철분 수치가 계속 7점대에서 8점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심하게 떨어질 때는 6.8, 6.9 이럴 때 막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이는 8점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7에서 8. 어떤 날 한 8.3이나 이래 나오면 기분이 좋다고 연락이 올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방법이 안 찾아지니까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게 좋겠다 해갖고 이제 사람을 찾아뵙기 나섰는데 전국에서 이제 혈액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고 맞춰가지고 조사를 했겠죠. 7명의 사람이 적임자를 찾아내고 그 중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2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식해줄 걸 이제 좀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이 찬성을 해갖고 이거를 이식 수술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예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그랬는데, 2개월 전서부터 혈액 수치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8.3에서 8.7로, 그 다음에 9.7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며칠 날짜냐면은 5월 14일자거든요. 그래, 며칠 안 됐잖아요. 이때 딱 왔는데,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10.7로 올라가면서, 이제, 일단은 연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저희 방법으로 이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완벽하게 다른 방법 전혀 도입을 안 하고 이 방법으로만 이제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지만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했던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일당, 복합당,
이제 미강액, 엽록소 제품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조시키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예,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들이 뭐가 있죠? 브로콜리, 양배추. 그래서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항암작용들이 높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배추서부터 시작해서 다죠.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그 다음에 꽃상치, 이런 거, 그 다음에 카레, 이런 것들도 다 십자화과에 속하는데,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애들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화과에 속하는 애들이 카레니 청경채라고 아시죠? 중국 배추 하는 거. 예.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겨자 있고 물냉이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항암 작용을 보이는 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뭐가 있느냐면 어떤 성분이 항암 작용을 갖죠? 설포라펜. 유황 성분인데 결국은 유황 성분인데 발음들이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이제 요런 거는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루코 시놀레이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이제 이 십자가에 있는 가장 우리 항암력이라든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이용되어지는 가장 핵심 성분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입에서 씹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설포라펜이 이제 첫 번째 만들어지죠. 예, 설포라펜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설포라펜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냥 이제 얘가 변형이 일어나서 일어나기 때문에 입에서 타액과 함께 많이 씹어서 이렇게 먹게 만들수록 그 설포라펜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설포라펜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만들어내는 애들 중에 하나가 1번이 설포라펜. 1번이 설포라펜. 2번이 PEITC라 그래갖고, 페닐 에칠 이소티아니트, 이소사이아네트. 근데 이 앞에 거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사이아네트. 요거에 앞에 페넬이 붙기도 하고 아릴이 붙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얘가 이제 어디에도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냐면은 무에도 많이 들어있는 애. 요 애가 굉장히 핵심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설포라펜도 강력한 항암력을 보이지만 요 애는 그 신생 혈관을 억제하고 이 혈관 안에 콜라겐과 굉장히 유사한 물질을 암 세포에 들어가는 혈관을 이렇게 가서 콜라겐과 유사한 물질을 가서 틀어막는 성질이 얘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돌
3 카비놀. 네. 요 두 개는 여기 페닐이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요게는 페닐이 붙어 있는 애가 있고, 아릴이 붙어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딤이라고 부르는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십자가 애들한테 주로 많이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는 작용들이 이게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는 거가 돼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중에 딤은요, 딤은 그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일어나는 각종 질환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만도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이라든가 뭐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다낭성 다낭성 난포 증후군, 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자궁 경부, 이형성증, 그 다음에 자궁 경부암, 그 다음에 생리, 불순, 이래 등등.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딤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인돌 3 카비놀하고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 살을 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돌 3 카비놀하고 칼슘이 만나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살을 빼는데 비만을 치료하는데 매우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에도 매우 효과적인 성분들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암 전부 다.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서 전립선, 그 다음에 폐암, 이런 것 중에 전부 다 글루코시놀레이트의 변화 산물들이 변화된 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유익한 작용들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십자화과에 속해 있는 음식들을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좋은데 십자화과에 속해 있는 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브로콜리. 그러니까 십자화과 중에서도 브로콜리가 제일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 중에서도 새싹에 브로콜리의 그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한 15배에서 20배 이상의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만 이제 이거는 다 자료를 찾아보면 나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그 삶거나 이렇게 이제 찌거나 또 이제 우선 삶게 되면 대부분이 얘네들이 물의 수용성이라서 물로 도망을 나가버립니다. 도망을 나가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십자화과 애들은 삶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떻게 해요? 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 냉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활성화가 안 돼갖고 이 성분으로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쪘을 때도 일부 활성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런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같은 십자화과 애들을 거기다가 같이 섞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와사비라든가 카레 같은 거, 그다음에 겨자나 와사비 같은 것들을 이것을 먹을 때 초간장이나 이런 거에서 와사비를 풀어서 이렇게 해서 찍어 먹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즙을 넣었을 때, 생무즙이야. 무즙을 넣었을 때 활성도가 83% 이상 증가가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83% 이상 증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손님들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속해 있는 애들의 대부분을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뭐 과일땅도 먹고 복합땅도 먹고 우리 스케줄대로 쫙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름 해갖고 야채 모듬찜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서 브로콜리, 양배추, 뭐 또 케일, 뭐 하다못해 여기에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이 중에 또 항암력이 높은 애들 중에 가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가지, 뭐 이런 등등의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살짝 찌라고 그래요. 살짝 쪄갖고 뭐 음식으로 만들어서 뭐 무치고 뭐 이거 할 것 없이 싹 쪄갖고 한 채반 요만큼 올려놓고 한 접시 올려놓고 옆에다 소스를 만드는데 소스를 와사비, 초, 무즙, 간장. 매워요. 그럼 아니면 무즙만 그래도 무즙만 넣어도 돼요. 무즙만 넣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무즙을 갈아가지고 그 채소에다가 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즙을 섞어서 먹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초는 뭐 생야초로 오는 거예요? 네, 그냥 일반 뭐 저 식초, 감식초 같은 것도 넣고 이제 요번에 이제 한농에서 이제 많은 제품들이 또 식초가 나올 거니까는요. 그래서 식초요법은 오늘 얘기를 안 드리겠지만은 식초요법도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듬찜을 해가지고 하나는 간장을 하든 뭐 하든 거기다가 무즙을 갈아 넣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된장에다가 마늘을 많이 다져 놓고 거기다 또 무즙을 갈아 넣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찍어 먹게 만들면 맛도 좋고 이렇게 자기 식성대로 요것도 먹었다 이렇게 지금 이걸 십자가 식물을 데쳐가지고. 예. 그러니까 십자화과 식물을 중심으로 하되 옆에다가 가지나 토마토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좀 쓸고 당근도 썰어 놓고 이래 가지고 야채를 이렇게 한 접시 만들어 가지고 야채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스로도 만들어 먹지만 이렇게 야채를 그렇게 만들어서 먹게 만들면 그리고서 거기다 날김을 준비를 해갖고 이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이렇게 놔두면 그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렇게 얇게 썰으면 김밥 싸듯이 이렇게 쌀 수 있잖아요. 먹으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 소스에다 찍어서 먹으면 별도로 배고프세요? 해서 먹으면 이거를 누군가가 요리를 막 이렇게 정식으로 안 만들어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가서 야채 사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쪄서 소스만 만들어주면 이렇게 찍어서 먹으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해서 먹는 사람들이 참 좋다고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몸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걸 달콤이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법제해야 돼요. 예, 법제를 기본으로 모든 거는 법제 이야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 예. 가지는 찌면은요 물이 머금잖아요. 예. 채로 먹는 아니 물이 짜나요. 물을 좀 짜주는 게 좀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찌었을 때는 수분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지용성인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용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는 이제 올리브유라든가 식물성 기름을 써도 되지만 옆에다가 견과류를 그냥 갖다 놔두고요. 같이 견과류를 중간중간 호두나 잣을 씹어 먹게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팔에 들깨 또는 팔에 참깨 분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참깨나 들깨를 싹 볶잖아요. 살짝 볶고 그다음에 파래를 이제 그냥 불에다가 프라이팬에 살짝 데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분말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섞어 놔두면은요
섞어 놔두면 그걸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한 숟갈씩 떠먹게 만들어도 되고요. 이런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간장에다가 같이 아니면 된장에다가 막 들이 섞어갖고 이렇게 먹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먹게 되면 이 파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우리 이 기대하는 성분들, 그다음에 지용성 성분 오메가3, 뭐 이제 얘네들하고 어우러지니까 흡수율도 좋고 맛도 좋고 혈액도 맑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염증 억제 작용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를 맑게 만들어야 전이율이 떨어집니다. 이게 피가 걸쭉하게 되면 암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이 세포 벽면에 달라붙기가 굉장히 좋은데, 피가 맑아버리면 이놈들이 달라붙질 못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래 들깨 분말 또는 파래 참깨 분말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약식으로도 먹게 만들고, 요거 먹을 때 이거는 응용이 아주 다양해요. 이거는 뭐 그 근육질환 환자들한테 마그네슘 필요로 하는 근육질환 환자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도 좋지만 골다공증 환자한테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골다공증 환자한테 이거를 뭐에다 섞어 먹게 하면 더 좋을까요? 식초로. 식초로 먹게 되면 칼슘 섭취,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파래 들깨 분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파래가요, 초록색인데 집에다 좀 놔두면 주변이 약간 황색으로 조금 탈색이 됐어요. 그럼 그건 못 쓰는 건가요? 아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뿌리 한번 살짝 구워라는 이렇게. 그냥 그 날 파래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열 처리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댔다가 띄워준 다음에 조금 좀 맛이 조금 더 나아요. 그냥 파래를 생파래를 먹으니까 약간 맛이 쌉싸름해서 약간 쓴맛이 겉돌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파래요? 네, 갈기가 힘들죠. 말리면 그러니까 살짝 불에다가 갖다가 대면은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던데. 범퍼에 가서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조금 쉴까요? 네. 배고파요. 뭐 때문에 맛있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어느 게 맛있어요, 여기? 멀리 배우는데요. 글루코 시놀레이트가 맛있어요?